예, 솔무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많이 어려우실 텐데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도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물에 대해 설명드렸고 외국인 선물의 매도 누적으로 인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조금 지수가 눌릴 가능성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현물을 위주로 좀 더 보겠습니다. 현물을 위주로 보는데, 음, 제가 어제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이 오일선 회복해서 그저께 회복해서 투자 비중을 사실은 이평선대로라면 늘려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인버스를 더 추가하는 의견을 운영 카페에 드렸습니다. 예, 운영 카페에서 오일선 회복해서 조금만 늘려보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장중에 외 선물 매도 확대와 장 마감 후에 이제 개인들 매수 늘어난 거, 그래서 운영카페 포트폴리오 상으로 오히려 인버스 현금을 좀 오히려 늘렸습니다. 투자 비중을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인버스를 늘렸는데, 인버스는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 오르는 상품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정도 대응은 사실 장중에 잘 안 하는 대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평선도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신호와 반대로 할 만큼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습니다. 지난 3주간으로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3주간으로 설정했을 때 개인들 5조 6천억, 외국인 4조 9천. 특히 지난 3주간 외국인 매도가 많았어요. 이렇게 되고요. 어,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 5조 6천에다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그죠? 5조 6천 하니까 거의 3주간 거의 6조 4천억이죠. 개인들이 6조 4천억 매수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강도예요. 3주인데 3주에 개인들이. 근데 이게 3주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번 폭락 전에 제가 현금 비중을 5일선으로 끊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쪽에서부터 저희가 조심을 했는데 5일선 대응은 사실 잘 안 하는 대응인데요. 이번에 타이트하게 제가 대응을 한다고 얘기한 것이 왜냐면 1월 달에도 많았어요. 1월부터 개인 매수가 이상하게 많았어요. 보세요. 1월. 1월부터 많아서 이거를 1월부터 지금까지 설정하면은 개인들 순매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설정해서 누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설정할 경우에 코스피 경우에 개인들이 무려 10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1월달 초반은 기관들 매도가 많아서 다 합치면 1월달부터 올해 기관들 매도가 더 많고요. 최근 3주간 외국인 매수 미친 듯이 외국인 매도 때리고 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2달 조금 지났는데 10조 원, 코스닥까지 합치면 13조 원대예요. 13조 원. 13조가 넘는 것 같은데 14조 가까이 되는 것 같죠? 그죠? 14조 가까이 돼요. 코스닥도 보세요. 외국인 기관 팔았잖아요. 개인. 뭐 그래서 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하락한 후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장중에 오히려 인버스 넣는 게 개인들이 너무 샀어. 그리고 당연히 선물은 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드렸죠. 제가 유튜브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하도 이상해서 남겨드렸어요. 선물 5천억, 미니 선물 3천억. 장 마감에는 8천억 매도했어요 어제. 그럼 선현물 도합 어제 얼마 매도입니까?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붙는다. 특히 좀 선물 만기는 가깝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8천억 매도를 잘 봐야 되고요. 이럴 경우에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렇게 되면 다우나스닥이 하락하기로 정해져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에 하락을 이끌려면 다우나스닥을 좀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일날 새벽인데요. 지금 녹음하는 게 6일날 새벽 6시 반인데요. 지금 지난 밤에 나스닥은 금리 인하와 추가 금리 인하로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다시 3%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3% 떨어지면 디커플링 나서 우리는 이만큼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여기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죠? 요거는 장중에서 이건 장중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여기가 바닥인데 좀 더 떨어지면 종가 기준으로
깨게 돼요. 여기를 깨게 되면은 지난번 설명대로 이렇게 추가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 이 정도 만약에 추가 하락이 되게 되면 좀 긴 기간을 보면은 한 추가 하락이 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이러면 한 1차 하락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올해의 1차 하락. 나중에 끌어올릴 텐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선물 만기 지나면서 또 반등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요 이평선까지 하락을 좀 염두에 둔다면은 몇 프로인가요, 그럼? 현재 오늘 3% 떨어진 데서 한 6% 정도 더 떨어질 수가 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요거 떨어진 겁니다, 요거. 이거 그동안 이건 여러분 나스닥이 지금까지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죠. 그러니까 늘 이건 뒤통수를 칩니다. 예전에 상해 종합을 보세요. 상해 종합. 예전에 2007년도까지 오를 때 이거 오를 때 진짜 미친 듯이 지금보다 거의 버블이 더 심했어요. 지금 나스닥 버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13년이 흘렀는데 고점 회복 못했어요. 어. 심지어 이때도 한번 쫙 올릴 때 이때도 여기는 회복 못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늘 영원히 오를 것 같았어요. 버핏이 경고한 게 여기였나 했는데 또 올라오고. 하여튼 이쯤에서 여기도 버블이죠. 사실 여기도 다 버블이었는데 이때 많이 경고했는데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다? 버블은 언제가 위험하다? 이것도 이제 장기 차트라 그러는데 그 당시 보면 요 추세가 깨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죠. 장기 차트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깨지는 구간에서 다 하락들이 나오죠. 삼성전자 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때 액면 분할 후에 개인들 미친 듯이 달려들 때 개인들 사니까 주가 떨어졌다. 나중에 쭉 해서 팔고 그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개인들이 다 나갑니다. 보시면은 쭉쭉 가다 보면 개인들이 다 나가요. 보시면 여기서 들어왔던 것보다 더 아래까지 나갔어요. 여기가 이 레벨인데 오히려 더 많이 매도했어요. 더 많이 매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지금 몇만 원이죠? 지금 이때 5만 원이었고 계속 오른다. 그죠? 정확하죠? 개인들 다 나가고 나니까 이때 여기 들어왔다가 다 나갔잖아요. 들어왔다가 다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상승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거의 4만 원대에서 6만 2천 원까지 찍고 지금 요즘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뭐다 지금 올해 초부터 개인들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은 별로 좀 일단 기관이 좀 팔고 있고요. 이때도 기관이 팔았어요. 기관이. 그래서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른 게 그죠? 기관들이 눌렀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들어온 거 보면 기관들이 팔아 제꼈고 눌렀고 지금도 또 반대 현상이 있는데 외국인은 어쨌든 간에 좀 약간 장기적으로 얘네는 조금 스테디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사면 이렇게 계속 사면 오른다고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계속 얘기했었어요. 어느 때도 이 연말하고 연초에 맨날 반도체 망한다고 뉴스 나올 때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 플레이를 감안하면은 이제 외국인도 조금 매도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수를 누르려면 삼성전자를 안 누를 수가 없어요. 시총상위를 눌러야 돼요. 대형주를 누른단 말이에요. 선물 플레이를 하려면. 다음 주에 일단은 거의 5조 원 가까이 매도를 쳐놨어요, 지금. 모든 선물 다 합쳐서 코스닥, 코스피 뭐 주식 선물 다 합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 MACD 하향도 떨어진 마당에 요 추세를 좀 깨겠죠. 요 추세를 깨고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선물 지나면 뭐 다시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수가 눌린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하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솔직히 SK하이닉스가 더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식 선물에 반도체가 원희가 IPS 있고 SK하이닉스 있고 그래서 원희가 IPS는 SK하이닉스가 다음 주까지 좀 눌릴 가능성 좀 보시고요. 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변동성 큽니다. 삼성전자보다. 예, 좀 어렵죠. 주식만 잘하면 될 줄 알았던 이런 선물 같은 토토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왜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국인은 많이 안 빠졌으니까 나중에 외국인들 취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